안녕하세요. 운동으로 나를 빛내자 히핏의 황입니다. 오늘 주제는 근육통이 있는 부위의 운동을 또 해도 될까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고 실제 제 회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월요일날 하체 운동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날부터 수요일날까지 하체 곳곳에 근육통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 회원님들의 경우 힙업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보니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도 또 하체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남자 회원님들의 경우에도 가슴 등 어깨, 상체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는 더 자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전제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운동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 관절의 통증이나 횡문근 융해증이 올 정도의 그런 통증을 제외하고 지연성 근육통, 돔스라고 불리는 운동 후 다음날 오는 근육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운동 후에 미세한 근육 손상을 입게 되고 그 부위에 영양분이 들어가고 잠을 자고 쉬고 대략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초과 회복이라는 걸 합니다. 그 전의 상태보다 강해지게 회복이 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내 근육의 레벨이 5인데 자꾸 4에서 5.2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 입장에서 왜 자꾸 한계치까지 나를 몰아붙이지? 그럼 내가 강해져야겠다. 내가 더 커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운동인 거고요. 일단 운동을 통해서 때려 맞은 우리 근육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이 잠을 잘 자고 단백질을 포함한 밥을 잘 챙겨 드시는 거고요. 그렇게 회복에 대한 시간을 보낸 근육은 레벨 5가 아니라 5.1, 5.2 이렇게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근력이 올라갔다, 힘이 세졌다, 또는 근육이 비대해졌다, 근육이 커졌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이 좋은 이유는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해결하면서 항산화 시스템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운동하고 쉬는 시간 없게 운동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스트레스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봤을 때 내가 엉덩이에 근육통이 있는데 다음날 근육통이 낫지 않는 상태로 바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엉덩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회복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될 것이고, 3일만 쉬었다가 4일째에 다시 운동을 해서 좋은 운동 강도를 뽑아낼 수 있었을 텐데 5일, 6일까지 운동 강도를 뽑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에서 3일 쉬는 게 아까워서 계속 엉덩이 운동을 하면 더 자주 하는 거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 내가 엉덩이 운동 강도를 예를 들어서 숫자 7 정도의 강도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근육통이 있는 화요일, 수요일 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근육통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7 정도의 강도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근육통이 있는 부위를 다시 운동하시게 되면 분명히 운동 강도가 7이 아니라 6, 5, 4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강도보다 더 낮은 상태로 더 자주 건드려 봤자 우리 몸은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될 뿐 성장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만 길어지게 됩니다. 그 회복하는 기간 동안 또 운동을 흐지부지 하게 되고 쉬게 될 테니 시간적으로도 손해인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운동 초보자분들,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육아를 하느라 힘드시고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생활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죠. 그리고 또 타고난 것도 다릅니다. 어렸을 때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이신 분들은 운동에 대한 그 힘듦에 대한 역치가 매우 높으실 거고, 운동선수였다고 한들 은퇴를 하고 난 후 운동이랑 담 쌓고 사신 분들은 다시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거고, 운동선수 출신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신체 능력이나 회복력이 또 낮으실 거고, 그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또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 운동 회복력이 좋고 신체 능력이나 근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도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 운동 루틴이나 영상들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개인에 맞게 적당한 운동 강도로 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시는 것보다 적절히 휴식 시간을 주시면서 운동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주에 3회에서 4회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실제 회원님들에게도 주에 4번씩만 운동하려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1년 뒤에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에 6번, 7번 운동해야지만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면 제가 매일매일 나오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오버페이스고 부상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죠. 각자 자기 일 있고 자기 생활이 있는데 헬스에 주 6일, 7일 쏟는 거는 선수들이나 하는 거고, 주에 3회에서 4회만 제대로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셔도 충분히 몸은 좋아지고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운동과 건강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매일 술과 담배를 하면서도 90세 넘게까지 건강하게 살았고요. 반면에 마라톤으로 유명했던 제임스 픽스는 과도한 운동과 항산화 관리 부족으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동만으로는 건강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뜻이죠. 타고난 것과 각자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건강과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동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운동은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몸에 맞게 적당히 쉬어가면서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운동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고 했죠. 운동하시면서 충분한 항산화제 섭취까지 챙겨주시면 훨씬 좋겠죠. 운동, 영양,
휴식, 이 세 가지의 3박자를 모두 챙겨주시면서 건강한 운동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으로 나를 빛내자 히핏의 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